마음의 전성기 오늘 4부 걱정 말아요 그대 문을 엽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시작하면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또 휴가 계획하신 분들은 비가 와서 또 그것도 걱정. 비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걱정. 하지만 이 시간 함께하면서 걱정 말아요 그대. 이름답게 여러분의 걱정거리 자세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역시 월요일의 남자 법무법인 이경애 최진영 변호사 모시고 무고죄와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의 남자 변호사 최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비가 와서 비 오는데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오시는 길? 근데 다들은 아니지만 많이들 휴가를 가신 것 같아요. 네. 강남에서 여기 오는데 평소 때는 한 40분, 50분 걸리는데 거의 25분도 채 안 걸린 것 같아요. 네, 네. 길이 훤한 것은 좋았는데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휴가 못 가신 분들 네. 기분은 좀 꿀꿀하겠지만 이 방송 들으시면서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명 그러실 겁니다. 자, 지금 휴가 얘기하셨지만 우리 변호사님 혹시 휴가 계획 있으세요? 제 휴가는 이미 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벌써? 지난주에 2박 3일 부산행을 갔다 왔는데요. 얼굴이 어쩐지 조금 까맣게 해운대 햇살에 약간 그을렀는데 네. 항상 제가 재판 때문에 부산을 갔는 적은 있지만 이번에 휴가는 처음 갔는데요. 네. 이게 서울보다 10배 좋더라고요. 네. 부산행 강추합니다. 네, 좋으셨나 봐요. 강추하신 거 보니까. 좋습니다. 일찌감치 다녀오셨네요. 예, 저희 꼬맹이들 방학하자마자 바로 갔는 것인데요. 아이들 학원 방학? 학원은 안 보내고요. 네. 학교 방학하고 보냈는데 네네. 애들은 좋은데 뒤치다거리 한다고 입안에 좀 헐거했습니다. 갔다 왔더니. 사실 또 아이들 때문에 휴가 떠나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잠깐 제가 학원을 안 보내세요? 저희 요즘에 꼬맹이들이 그럼 쉽지 않은데? 첫째 녀석이 중학교 1학년인데 학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원도 거의 없는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네. 소신 있게 사는 건 중요한데 지금 밖에 지금 보니까 아주 멋진 친구들이 와 있는데. 네, 우리 지금 경기 외고 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지금 저희 YTN 견학 왔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 지금 방송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미래 방송 꿈나무들인 것 같은데 이 방송 이 스튜디오를 보면서 좀 꿈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꼬맹이들도 이 친구처럼 좀 훌륭하게 좀 컸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너무 예쁘죠? 네, 멋지고 사랑스럽네요. 네, 우리 변호사님 오늘 소송 얘기 말고 이런 얘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사는 거 그래요, 보고 있어요. 정말. 소송 얘기하니까 좀 꿀꿀해지는데 그야말로. 그래도 또 우리 주제에 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어쩔 수 없이 오늘 예고해 드렸으니까 무고죄와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마철 무더위에 불 켜질 수가 없다 보니까 네. 폭행하다 보니까 또 입이 험해지죠. 그래서 네. 명예훼손 사건이 점점 많이 납니다.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무고가 어떻게 다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형법에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네. 한마디로 죄가 없이 무고한 사람한테 허위의 사실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네. 처벌해달라고 수사기관 등에 이렇게 신고하는 네. 그런 것을 처벌하는 죄인 반면에 아주 나쁜 거네요. 그렇죠. 네. 아주 적극적으로 어떤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는 것을 처벌하기 때문에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것인데요. 네. 반면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디 신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어떤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신고하지 때문에 않더라도 그렇죠. 네. 여기에서 만약에 제가 방송을 하면서 XX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단순한 욕이 아니고 사실 그리고 사실을 적응한 걸 해도 허위의 사실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형법상 명예훼손과 더불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해서 인터넷에 댓글이라든가 타인의 어떤 걸 비방하는 글을 올렸을 경우에는 인터넷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전파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이 상당히 처벌 수위가 높고 실제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실형이 나오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에 더욱더 문제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SNS의 영향력이 대단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배우이자 방송인 김정민 씨가 전 남자친구 커피스미스 대표와 법정 공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좀 무고죄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뭐 사건 뭐 워낙 많이 알려져서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뭐 사건 개요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게 혹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커피 에스프레소를 뽑듯 엑기스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손태영 대표를 공갈 및 공갈미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전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를 하자 이 동영상을 빌미로 해서 협박하고 또 1억 6천만 원 돌려내달라 이런 것으로 해서 일단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 반면에 이 그 커피 스미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다. 이게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돈을 거의 뭐 10억, 20억 정도 이렇게 줬었는데 이제 결혼하자는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그 이른바 먹튀했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그 돈을 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의 혼인빙자 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김정민 씨한테 그렇죠. 전 여자친구한테 소송을 해서 지금 쌍방간이 법적 공방을 벌이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 자체를 봤을 때는 이른바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른바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적 인물이라든가 사회적 영향력이 큰 분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내용이 서로 사실이고 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 출판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이것을 처벌하지 아니할 뿐인 것이지 서로 이렇게 그 여론전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서로 간에. 그렇습니다. 사실 두 분들한테 이런 벌써 상처가 많이 크죠. 그럼요. 이 상처가 엄청 저희가 뭐 말로 뭐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명예훼손 서로 이렇게 남녀간의 사이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쿨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 주고받은 이른바 주었다는 돈 액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 공방으로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돈은 너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 같네요. 그렇지만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 또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1382님. 명예훼손의 범위? 경찰관 앞에서 다투다 심한 모욕의 욕설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욕설을 했는 개 XX야 이렇게 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사실을 적시를 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까지는 가지 않고 이른바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친고죄 반드시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결국 서로 합의해버리면 처벌이 안 되는데 서로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욕설한 케이스에서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덥고 짜증이 난다고 함부로 욕설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또 2456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무고죄 성립 요건과 명예훼손 성립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요? 모욕죄와는 또 어떻게 달라요? 이랬어요. 모욕죄. 그렇습니다. 그 사법시험 1차 시험할 때 항상 우리가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과 모욕 같은 경우에는 모욕은 어떤 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송에 입에 담지 못할 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면은 그것은 모욕이 되는 것이고 그 욕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람한테 해서 누구누구와 바람나서 어떻게 했다 아니면 누구누구와 이런 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했다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쓰면은 그것은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데요.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인 사실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의 명예를 훼손하는 거라고 하면 처벌이 되고 거기 더불어서 그 얘기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한다고 하면은 더 가중 처벌되는 것인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와 같은 내용을 서로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경찰이나 검찰 아니면은 행정기관에다가 이걸 처벌을 해달라고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 내용이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사실과 어긋나는 내용을 신고했을 때 그때는 말씀드렸듯이 무고죄가 성립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만 성립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무고죄, 명예훼손, 모욕죄 이걸 좀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분은 또 이러셨어요. 7789님은 단톡방에서 험담을 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험담이란 것이 네. 험담이 뭐 그 쌍시옷 들어가는 욕을 인터넷에서 했다든가라고 하는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는 사이버 모욕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인터넷 상해하는 것은 형법이 아니고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험담을 넘어서 그 객관적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누구 어디 가서 물건을 훔쳤대더라, 아니면은 그걸 훔쳐왔는 것을 팔았대더라,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모욕을 넘어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가상으로 꾸몄다고 하면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 질문이 겹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6623님은 지금 이제 그 단톡방 얘기하니까 바로 주셨는데 사이버 명예훼손죄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을 해야 그 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그 방송에서는 할 수 적합하지 않은 용어로서 네. 개, 뭐라든가 쌍시옷 들어가는 그런 욕설을 우리가 하는 욕설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 자체는 모욕죄가 되는 것이고 네.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명예훼손 내지 사이버 모욕과 일반 모욕인 다른 차이가 전혀 없고 인터넷상으로 했느냐, 전화상으로 했느냐, 아니면은 그 문자 메시지로 했느냐, 이런 그런 어떤 미디어의 차이일 뿐인 것이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것이죠. 네. 다만 단톡방에 했다는 것은 여러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공연이란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네. 공연이 이와 같은 내용을 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시장 통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은 그것과 그 여러 명이 있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네. 다만 우리가 얘기했듯이 1대1 관계에서 문자 메시지로 그와 같은 내용을 했을 경우에는 공연이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그 사이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단톡방, 이른바 3명 이상 있는 그런 방 속에서 그와 같은 험담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또 사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구체적인 사연을 통해서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미처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버렸어요.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제 말을 믿게 하고 싶고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리고 싶어서 내용에 어느 정도 과장이 섞였는데요. 이러면 자칫하면 무고죄로 제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무고죄, 처벌이 무거운가요? 증거 없이 과장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건인지는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글쎄요. 이 무고죄가 그러면 생각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무고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네.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무고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결에 따를 때는 무고죄에서 허위의 사실을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 부합하지만 일부 과장했을 때 그럼 과연 그것이 그 무고죄가 되느냐, 이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이지만 일부 과장했다 하는데 불과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제 말을 믿고 싶게 하고 싶었고 정말 나쁜 사람이란 취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사실을 조금 부풀렸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도만 가지고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 내용이 아무런 증거도 없고 정말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고소 사실은 무죄가 되고 고소했는 사람이 무고죄가 될 수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팩트가 맞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부 부풀린 점은 사실 고소했는 것이 열받기 때문에 조금 부풀릴 수는 있거든요. 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걱정 말아요. 그대 맞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네. 그리고 사연 또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인터넷에서 바지를 구매했는데요.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길래 판매자분한테 말씀드리고 게시판에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분이 세탁한 적도 없고 새 거라고 자꾸 무고죄로 신고한다는데 성립되나요? 하셨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걱정 말아요. 그대 무고죄 불성립입니다. 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고죄는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고 어떤 그 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봤더니만 물건이 있어서 클레임하는 취지로 네. 댓글이나 이런 걸 단 것 같은데 댓글 다는 것이 신고는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무고죄는 도대체 얼마나 처벌이 되느냐 네. 이 문제가 있는데 네네. 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법정형은 돼 있습니다. 무겁네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법정형이냐 하면은 우리 성범죄로서의 강제추행죄와 거의 같은 정도의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형사사법 체계를 교란하는 부분이고 실제 그 예를 들어서 살인 범했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사실과 다른데 실제로 사람이 살인죄로 처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와 같은 정도의 처벌될 수 있다는 입법 정책적으로는 그렇긴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대개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의 가볍게 처벌되다 보니까 결국 믿져봐야 본전이다. 이런 취지로 고소 고발이 굉장히 남발되는 취지가 있는데 그래서 네.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무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원칙을 밝힐 정도로 사실 죄질이 나쁘거나 반복될 경우에는 구속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저 이렇게까지 형이 무거운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생각해 보면은 실제 그래서 어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꽃뱀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했는 것이 나중에 다 들통이 나서 한두 건이 아닌 게 들통이 났는데 다 무혐의가 돼서 그 고소했던 여성분이 구속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경우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한 분이 지금 이제 그 성범죄 말씀하셨는데 이제 올라왔어요. 한 달 전쯤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신고를 좀 늦게 해서 증거가 없었어요. 혹시 이런 경우 그 사람이 무죄 판결 받을까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 다시 고소를 못하는 거죠. 그럼 혹시 그분이 무죄로 풀려나고 오히려 무고죄로 저를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이 부분이 어떤 일반이다 보니까 무죄 판결이란 말씀인데 지금 고소했는 취지에 따르면 아직까지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고 고소를 했는 상태인데 혐의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이 아니신가로 제가 네. 취지가 입증이 되는데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유죄 고소해는 사건 수사했는 결과 재판에 넘겨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럼 무고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죠. 네. 다만 수사했는 결과 재판에 넘길 것도 없이 그냥 이거는 증거가 부족하니까 무혐의가 된다라고 검찰단 했을 때 그럼 무고죄가 되느냐 했을 때 반드시 그건 아니다. 한마디로 네. 피고소인에게 무혐의 처분 이퀄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 이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증거가 없어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분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증거 확보가 관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상당히 한 달이나 지나서 했다고 하면은 증거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몸에 멍이 남아 있다든가 아니면은 그때 했던 CCTV가 있다든가 일단 고소했을 때의 증거는 없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성폭력 특별법에 보면은 여성 보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고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증거를 채집하고 하는 절차가 지금 잘 마련돼 있고 국선 피해자 변호인까지도 지금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고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국선 피해자를 변호해 줄 분들의 도움을 받기를 요청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한 달 넘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다각적인 어떤 그런 CCTV나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수사기관에 꼭 말씀드리고 설령 어떤 무혐의가 성범죄로 고소를 했는 사건 자체가 무혐의가 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정황에 비추어서 그런 관계가 있었고 어떤 그런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정도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로 처벌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와 비슷한 이제 사건이 좀 있었잖아요. 아까 연예인들 말씀하셨지만
연예인들 성추행 사건의 경우 무고죄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근데 최근에 그 박유천 씨 같은 경우에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제 여자가 밝혔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여성에게 다시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사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 박유천 씨뿐만 아니고 그 배우 이진욱 씨 네네네.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그 남자 이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관계나 이런 것들은 뭐 객관적으로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강압이 아닌 서로 합의된 관계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을 허위로 지금 그 폭행 협박에 의해서 됐다고 고소를 했다라는 점 해서 결국 남자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됐고 오히려 검찰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은 뭐 이른바 꽃뱀이다라는 취지로 해서 그 피해 여성들을 무고죄로 해서 재판에 넘겼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진욱 씨를 무고한 혐의로 된 사람한테도 지난달에 무죄가 판결이 났고 네. 지금 그 박유천 씨에 대한 그 고소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도 그 무죄가 선고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특히 박유천 씨에 대한 재판 같은 그 고소를 했던 여성에 대한 재판은 이른바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원단이 했는데 전원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무고로 인정되긴 어렵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전체적인 어떤 일관적인 취지로 봤을 때는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했었고 그래서 고소를 했다라는 점을 했는데 여성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두 판결을 근거로 해서 성폭력죄에 대한 무고죄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무고죄가 두려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과 관련해서 여성 어떤 그 고소했는 데 대해서는 무고죄를 처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자는 그런 내용도 움직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객관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어떤 수사기관의 어떤 지혜로운 결정 이 부분이 참 필요한 부분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혜로운 결정 내기 이전에 수사를 철저히 해야죠. 정말 그러니까 네. 누구도 결국은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그런 수사기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이 사건으로 보면은 양쪽 다 결국은 상처를 입은 그런 그렇죠.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남녀 관계에 참 뭐라고 법적 잣대를 대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사실 성범죄가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예전보다 어떤 그 고소 고발이 많이 느는 늘어났죠. 그런 사건도 있고 무혐의가 나는 케이스도 일반 케이스보다 많이 느는 그게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남녀 사이의 어떤 그 이익을 조화시키는 어떤 수사와 입법적인 조치가 사실은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자, 또 지금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제 오늘은 무고죄, 명예훼손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8486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문자로 세로줄, 그러니까 일종의 삼행시로 욕을 보내도 모욕죄가 될까요? 전체 내용은 당연히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문자 재미로 보내시나 왜 보내셔요? 이런 문자. 아까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연성이란 것은 그것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1대1로 문자 보내는 것은 공연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결국 그것은 모욕이 되긴 어렵겠죠. 그렇지만 네.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죠. 네, 이왕에 우리 기분 좋은 일만 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이하나둘둘님께서는 남의 얼굴 가지고서 프로필이나 그런 거 꾸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결국 제가 아는 분들도 특히 SNS에 보면은 프로필을 엉뚱한 사람 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유명인을 활용해서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결국 가끔씩은 보면 여성분들이 유명한 여성분들 해놓고 그걸로 해서 어떤 성관계를 유료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하는 케이스가 종종 도용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네. 그 사진을 가지고 오는 자체만 가지고 명예훼손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네. 그 전체적 맥락을 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인터넷에 의한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은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도용된 사람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형사 고소를 하거나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 또 하나 올라왔는데요. 익명의 게시판에서 땡땡대 김 누구 수
이렇게 이제 가로로 동그라미로 해가지고 이런 형식으로 모욕적인 내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다 명시됐고 이름의 경우 중간 글자만 초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추측 가능한 이름일 경우의 수가 더 많은데 명예훼손죄 성립될 수 있나요? 또 구글에 인터넷 그 구글에 무슨 대 김 누구 현을 이렇게 검색할 경우 제 이름이 추천 검색어에 뜹니다. 제 게시글과 상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가능한지요?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쟁점은 땡땡 대학교 김띠욱 교수 이렇게 된 것이 네. 그 사람으로 특정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이 명예훼손 고소의 특정과 관련해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표현 내용을 주의 사정과 종합 판단해서 그것이 특정 사람을 지목하는 것인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네. 말씀드렸듯이 구글 걸링하면 대본 비슷한 게 쭉쭉 나오지 않습니까? 네. 결국 전체적인 종합 상황을 종합했을 때에 문의 주신 분이 특정이 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대법원 판결에 기할 때에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그 내용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요즘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팍팍해서 그런지 이렇게 고소고발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 소송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 일본에 비해서 고소고발이 아마 일본에 비해서 사람은 2분의 1, 인구는 반 정도 안 되는데 고소고발이 한 100배 이상 된다, 400배 네.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우리나라 분들 이 급격한 어떤 사회 발전, 경쟁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고소고발이 많아지는 거는 사실인데 앞으로 조금 더 이런 모든 것을 법대로 하자, 뭐 법정에서 보자 이런 어떤 태도도 물론 그것이 누구를 좋게 하느냐. 최후의 승자는 변호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최진희 변호사님. 네. 사실 제일 아까운 돈이 그 네. 변호사한테 갖다 주는 돈입니다. 네. 서로 잘 합의하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최진희 변호사님과 얘기 나오면 정말 얘기 나누다 보면 정말 명쾌하게 해답을 잘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은 조금 부족한 듯 하지만 한 가지 사연만 짧게 갖고 갈까요? 동생이 교통사고로 병원에서 가해자 측과 합의를 보려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기에 저도 대응해서 사기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가해자는 명예훼손죄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의 말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모욕이지 명예훼손은 아닙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사기꾼아, 이 사기꾼아 이렇게 정도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평가를 저하할 정도긴 하지만 그 정도가 구체적 사실까지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이 명예훼손은 안 된다 하더라도 모욕죄로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오가는 어떤 그 사랑스러운 말틀 속에 싹 트는 우정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날씨가 덥고 하더라도 한 번 더 참으면은 범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만 참고 분노를 스스로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을 하는 습관을 기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뭐 법적인 분쟁까지 안 가는 게 좋은 거죠, 살면서. 그럼요. 댓글도 선풀 운동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오늘 법무법인 이경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에 문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또 선물 받으실 당첨자는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끝곡으로는 김승진의 스잔 준비했습니다. 노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10시 20분에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명숙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